제가 지난 영상에서 장사와 투자를 했다가 망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 그런 이유가 돈 버는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투자를 하니까 돈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는데, 예전에는 정말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에서 월급만으로 돈을 버니까 그저 그냥 돈 버는 목적이 이제 소비하는 데 있었던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까? 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저희가 이제 교육은 받지만 돈 버는 원리,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속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그냥 경제 과목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학교에서 배운 거라고는 이제 물가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아니면은 단리, 복리, 이런 그 개념적인 것들만 배웠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시에 어렸었던 것도 있지만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었어요. 당시에 제가 실제로 돈 버는 것도 아니었고, 돈 벌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재테크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었죠.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어떤 재테크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나 이제 학교 다녔겠지만 학창 시절의 분위기가 그냥 오직 그냥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전부라는 분위기였고, 당연히 저도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에게는 그런 경제적인 개념들은 그저 그냥 시험 보기 위한 하나의 그냥 수단? 그냥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었어요. 경제적인 것도 그런 식으로 배우니까 재미가 없었고, 그렇게 이제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수준,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던 수준으로 사회에 나와서 회사 생활하고 월급을 타고 이제 돈을 벌어 보니까 그나마 저는 돈을 모으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도.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돈 버는 목적이 그냥 소비에 있는 거죠. 평상시에 내가 갖고 싶었던 비싼 물건들, 이런 거 그냥 돈 모아서 사야겠다. 돈 버는 이유가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사회 초년생 때 이제 취직을 하고 나서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이제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 집 장만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죠. 그래서 당연히 돈 벌어서 내 집 하나 장만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저의 머니게임에서는 끝판왕이 내 집 마련인 거였어요. 그렇다고 재테크라는 자체가 저에게는 해야 되는 거지만 그냥 가슴에 확 와닿지 않고 그냥 먼 나라 얘기 같았죠. 그리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었고, 그나마 이제 부동산 책, 아니면 재테크 책 같은 것들을 볼 때도 뭐부터 봐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수준의 책이 좋은 책인지도 몰랐고 하니까 그냥 그저 막연했었어요. 그렇게 조금 깊이 생각했다가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자, 일 열심히 하면은 승진해서 연봉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다시 일에 열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런 재테크나 투자에 대한 중요도가 저한테 이제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을 산다는 자체가 제 사회 초년생 때의 생각으로는 내 월급은 정말 평범한 수준인데, 그때도 집값은 몇 억 단위였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대전에서 1억 후반에서 2억 대면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억 단위의 돈을 내가 갖는다는 거를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생각에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보통 이제 집은 대출 끼고 사는데 주택담보대출도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중요도가 저한테는 떨어졌던 거죠. 그 재테크, 투자, 돈에 대한 공부, 이런 게 당연히 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아니면 영어 공부, 이런 거. 다이어트랑 영어 공부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 해야 되는데 당장은 아닌 거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항상 이런 식이라 뒤로 밀리잖아요. 그 우선 순위가.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계속 회사 동료나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그런 경제에 대한 얘기를 간간히 하잖아요. 직장에 이제 취업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애해서 결혼하는 거.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경제에 대한 내 집 장만에 대한 얘기를 친구들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돈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테크, 투자에 대해서 궁금증이 계속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그냥 반복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중요한데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그러니까 에이 몰라 뒤로 또 미루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돈의 원리에 대해서, 그런 투자나 경제 개념에 대해서 모른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은 저보다 인생 오래 사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라는 생각에 뭐 이제 부모님한테도 물어봤죠. 돈에 대해서 뭐 집을 어떻게 사야 되고, 뭐 대출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대충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부모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너 알 거 없어. 넌 아직 어려서 몰라도 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나이가 30살 적의 얘기거든요. 제가 30살이 됐는데도 부모님은 제가 이제 아직 어리다. 물론 뭐 제가 부모님한테는 믿음직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뭐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30이면은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 할 나이인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부모님조차도 돈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하질 않았던 거죠. 그동안 학교에서도 선생님도 학교 교과목 진도 나가기 바빴고요. 부모님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에서 이제 월급만 받으면서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그 후에 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내 집 마련을 하는 시기가 젊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50대? 한 60대가 돼서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여전히 회사를 다녀야 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돈은 필요하잖아요. 현금 흐름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당시에 제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그 의문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집 장만을 하더라도 이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래갖고 그 궁금증을 어디 가서 풀어주지를 않았어요. 뭐 제 부모님, 제 주변 사람, 뭐 제 주변에 그렇게 돈에 대해서 잘 아는 부자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일만 하면서 살았으니까,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조금 큰 돈이 생기더라도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회사가 아닌 밖에서 뭔가를 돈을 벌려고 할 때 사기를 당하고 망할 것이 뻔한 사업에 손을 대고 자꾸 이런 안 좋은 테크트리를 타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냥 일만 하면서 살면은, 그 당시에 뭐 제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남이 돈을 벌어줄 거라는 착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한테 돈 맡겨서 투자했다가 사기 당하고, 창업 같은 경우도 자기가 아는 노하우를 내가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될 거라는 착각. 뭐 제 친구가 창업하는데 도와줬다고 했지만 그게 이제 성공으로 가는, 뭐 돈을 잘 벌는 것으로 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남한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식 투자도 처음에는 저도 상승장에 한 40%, 50%게 계좌에 찍히는 걸 보고 제 평생에 처음 보는 수익률이었던 거예요. 그 수익률이 보통 은행에서 이자를 해봤자 10년 전 얘기라고 하더라도 뭐 3, 4%?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당시에도 개념이 없었으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3, 4% 정도의 이율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30몇 프로, 40몇 프로라는 자체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내 평생에 이런 수익률이 찍힐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상승장에 잠시 올라탔던 게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그때 종목들이 이제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리딩방 같은 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계좌를 조금 더 돈을 잘 굴려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럼 회원을 가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때 가입은 안 했죠. 저에게는 그 회비가 되게 월 6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내라고 했던 게 저한테는 좀 비싸게 느껴져가지고 안 했는데, 나쁘다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은, 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은 계속 그렇게 남한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싶은 게 누구나 다
같은 소망이잖아요. 뭐 작은 소망일 수도 있고 큰 소망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를 얻으려고 하면은 내 주변에 부자가 있으면 자수성가 하시거나 뭐 돈의 원리, 그런 경제에 대한 원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배우면 되는데, 적어도 제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뭐 많은 분들도 그렇겠죠. 주변에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겠죠. 뭐 사기꾼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혹여나 있더라고 하더라도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쉽게 그 사람한테 100% 뭔가 배운다? 언제 이 사람이 나를 등쳐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의심 때문에 좀 다가가기가 조심스럽다는 생각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누군가한테 그 노하우를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은 부자들이 실패담, 경험담을, 아니면은 그런 노하우들을 적어 놓은 책이라도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돈에 대한 까막눈이었을 때 그런 책들을 보고 부에 대한 원리, 돈에 대한 원리를 좀 알게 되고, 그런 새로운 세상이 좀 열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책을 보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뭐 되게 뭐 꼼수다, 아니면 책팔이, 강의팔이 다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 사자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거를 여러 권 보다 보면 여러 가지의 부에 대한 돈의 원리, 뭐 경제, 이런 원리에 대한 책을 계속 보다 보면은 공통점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그런 원리가 이제 보여요. 아,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이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 공통점이 보이면은 작게 시작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봐서 물론 자신이랑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물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몇 권 안 보고 사기를 당한 거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책을 안 본 사람보다 책을 한 권 본 사람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그런 부에 대한 책을 한두 권만 보고 뭔가 실행하다가 큰돈 쓰다가 이제 사기를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제 수준이 하수인데 그런 거에 손을 댔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실패를 하다가 보면은, 직접 그렇게 실행하다 보면은 거기서 자신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제 동생은 특히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거기서도 이제 마이너스 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희만의 원칙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주식으로도 성공한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하나 따라 해보고, 아, 이거는 나랑 안 맞는구나, 이런 거는 내가 해보니까 잘 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필터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아이디어랑 섞이면서 나만의 원칙과 그런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저와 제 동생도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지금은 예전보다는 이제 덜 실패하고 좀 안정적으로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조금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